직무 능력, 결국 신입사원도 직무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뭐 선행적으로 누누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뭐 입사한 이후에 정말 그 기업을 평생 어떤 직장으로 생각할 경우에는 뭐 초반에 한 1, 2년간 업무 적응력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뭐 기업에서 교육 훈련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육성을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뭐 그 어떤 조직원들의 어떤 이동 패턴이 상당히 빈번합니다. 그다음에 근무 어떤 재직 기간도 뭐 상당히 옛날보다 훨씬 짧아지는 어떤 이런 유형도 있고, 뭐 하다못해 신입사원들은 1년차 이내에 이직하는 비율이 30%가 상회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입사원 때부터 입사하기 이전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선발을 해서 뭐 적시적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환경이, 채용 환경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 능력은 주어진 역할의 어떤 실행력이다. 결국 능력이 있어야 역할을 잘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신입사원들도 어떤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뭐 직무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럼 직무 능력, 어떤 능력? 업무 실행 및 성과 관리 능력이 요구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에는 업무 지식, 업무 경험, 업무 어떤 시스템과 어떤 프로세서, 그 다음에 이제 업무 경험, 업무 이제 시스템과 프로세서는 업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시작점에서 최종적으로 성과를 실현하게 되는지, 이게 이제 하나의 시스템적인 형태고, 프로세서라는 것은 관리 어떤 체계입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진행 관리를 하고, 결과 관리를 하고, 뭐 성과 관리를 하고, 최종적으로 결과에 대해서 분석하고 피드백하고, 이런 하나의 업무 룰, 이 부분이 이제 프로세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가 취업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취업한 직후에 기본적인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산학 협력 어떤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미 학교 다닐 때 특정 기업에 대한 실행 능력을,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 방법, 역할, 성과, 목표에 대한 어떤 개념을 인지시키고 습득해서 데려가는 겁니다. 채용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부분이 지금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내용이 업무 어떤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역할이 직무 능력이다. 그 다음에 능력은 새로운 직무의 적응력이다. 잘 수행할 뿐만 아니라 왜 적응력이 필요하냐? 어떤 기업의 경영 목표에 따라서 또는 사업 전략에 따라서 그 당의 연도의 어떤 성과 기준, 경영 목표와 어떤 성과에 따라서 나타내고자 하는 성과 유형에 따라서 업무가 변화되는 겁니다. 뭐 산업 환경에 따라서 특정 사업부를 축소한다. 그러면 전년도에 담당했던 업무가 상당 부분 소멸될 수도 있고, 소멸되고 새로운 파생되는 설계된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이래서 새로운 업무 유형에 대해서 항상 적응력이 뛰어나야 된다. 그렇지 않고 내가 현재 이 업무만 잘할 수 있다. 근데 이 업무가 뭐 13년도는 요런 형태인데 다음 연도가 됐더만은 요런 네모 형태는 요만큼이고 세모와 같은 업무가 뭐 이렇게 생긴다 그죠? 그러면 원래는 이 전체적인 업무에 적응력이 높고 전반적으로 요런 어떤 능력이 아주 뛰어났는데, 그 다음 연도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됐던 부분은 요만큼 돼지고, 뭐 여기 뭐 25%일 수도 있고 30%일 수도 있고, 근데 나머지 부분 뭐 75%는 전혀 다른 유형의 업무 패턴이, 물론 이제 이 네모라는 형태를 가지고 세모의 부분에 뭐 기본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부분, 응용할 수 있는 부분, 능력이 또 20% 된다. 그럼 여기서 55%는 결국 요 두 개를 합하면 45%는 충족이 되고, 45%는 충족이고 55%는 충족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적응력이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 내가 이해도 못하고 접근이 안 되는, 적응을 못한다 이죠. 이래 되면 뭐 의미 없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업무 적응력도 충분히 갖춰야 된다. 적응력은 어떤 관점에서 관리를 하느냐? 결국 업무 적성, 가치관은 뭐냐? 새로운 업무를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마인드. 항상 다양한, 뭐 이 근래 이제 사회 시스템적으로 융복합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개념이 적응력하고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업무 분야, 이질적인 분야에 내가 학습을 하겠다. 또 학습하는 노력,
그 다음에 뭐 이해되는 부분은 응용하게 되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뭔가 이해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 어떤 전반적인 어떤 역할들이 적응력이다. 그 다음에 어떤 가치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그 업무에 적응하고 수렴해서 역할의 다양화, 지식의 다양화를 추구하겠다 하는 어떤 마인드, 이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스킬은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의 어떤 습관화된 하나의 행동의 어떤 패턴, 어떤 감각적인 어떤 요소, 뭐 이런 부분이 스킬이 됐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업무 행동과 자세, 뭐 앞에서 가치관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더 강한 목표의식을 가질 때 그 업무를 빨리 받아들이게 되고 빨리 이해가 하게 되고 빨리 선생님 어떤 지식과 경험을 연계시켜서 새로운 어떤 추론을 해 갈 수가 있다. 새로운 어떤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해 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가짐도 중요하죠. 왜 내가 관계없는 업무를 뭐 해야 되느냐. 뭐 짜증난다 이거죠. 그러면 그건 능력 향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한 분야는 뭐 업무에 대한 이해력이 높을는지 몰라도 다른 분야에 대해서 이해력을 못하면 한 분야의 이해를 하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 엔지니어인데 뭐 엔진 어떤 기능에 대해서는 뭐 세계적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 엔진을 전달하는 조향장치, 구동장치 부분에 전혀 모르고 까막눈이다.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엔진을 만들더라도 다른 부분하고 협업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엔진이 그러면 한 천파 천 정도 어떤 파워를 만들고 나머지 뭐 부분은 뭐 500, 600 또는 2000 정도 어떤 파워의 어떤 전달 기능을 받아들이게끔 그렇게 한다. 그러면 언밸런스 나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목표했던 수준의 차량의 성능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연관된 부분에 다양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마음가짐, 그 다음에 업무 이해력과 수용력, 업무 지식의 어떤 활용성, 이 부분이 결국 직무의 어떤 적응성과 연계되는 가장 중요한 어떤 요인들이다. 지식과 경험의 다원성과 축적된 DB 데이터다. DB 데이터는 뭡니까? 선행적으로 경험했던 지식을, 그 다음에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개념을 끄집어내서 활용하는 어떤 형태의, 축적되어 있는 형태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다. 그걸 다각화시키는. 그래서 적어도 20대, 30대는 40대에서 이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폭넓은 이런 경험들을 쌓아가야 된다.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거기에서 분석하고 분석됐던 개념에서 새로운 부분을 찾아내고 창의적이고 분석적이고 그 다음에 탐색적이고 그 다음에 추진력 있는 이런 어떤 부분에 하나의 어떤 역할들을 시행해야 된다. 그래서 업무 지식과 경험의 활용 및 응용, 연관 분야의 이해력과 실행력, 또 이제 능력이랬던 형태는 경험과 기술과 지식과 업무 행동 조직 몰입 업무 동기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상위적인 어떤 개념은 이런 하위적인 개념을 중이나 하위적인 개념을 믹스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전문화시키는 경험 요소가 가장 중요시하고, 그런데 경험은 단순한 경험이다.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내용을, 이 세 가지 요건을, 세 가지 어떤 분야를 융합시켜가지고 믹스하는 어떤 경험이 굉장히 가치 있는 경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니까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 능력을 갖추야만 입사를 할 수 있고, 입사 이후에 기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능력에 따라 인재상을 관리한다. 결국 조직에는 전체의 조직입니다. 이게 이제 상위 계층, 중위 계층, 하위 계층, 중위 계층, 중간 관리직 이래 하죠. 보통 중간 관리직, 중간 관리직. 이거는 갱년진 이랍니다. 갱년진. 보통 기본적으로 조직이 큰 회사는 한 3,000명 이상 되는 데는 임원진 중심으로 이상을 말하고, 보통 한 1,000명 이하 되는 거는 부장부터 최종 사장, 회장까지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합니다. 회장까지. 또는 회장이 있는 데는 사장. 이거는 한 1,000명 내외일 때는 그러하고, 나머지 만일 3,000명 정도 된다. 3,000명 이상 정도 되는 어떤 기업 규모다. 그러면 이사 이상 회장까지가 이런 어떤 경영진에 포함된다. 어쨌든 기본 어떤 조직에서는 하나의 어떤 직급별로 포지션,
물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과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연구 분야는 뭐 역삼각형 이런 겁니다. 상위 직급이 훨씬 더 그 조직이 어떤 분포가 많이 형성되어 있다. 전문직에는 그래야 막 각각 뭐 굉장히 다양한 어떤 역할들을 수행해 줄 수 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이제 수직적으로 이렇게 이제 편성되어 있는 어떤 요 사위, 중위, 상위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어떤 그 전문화되지 않는 분야에 특수 어떤 분야가 아닌 어떤 부분에서는 이런 유형의 조직 어떤 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500명이다. 여기서 300명이다. 그럼 여기서 뭐 그럼 1000명 같으면 얼마입니까? 200명이다. 결국 500명 중에 200명은 탈락하고 300명은 승진한다는 겁니다. 승진돼도 300명 중에 200명은 승진하고 그다음 정점 있는 어떤 사장이 된다. 그럼 한 사람만 되겠죠. 뭐 입사 동기가 50명이다. 50명이더라도 최종적으로는 한 사람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어떤 틀 속에서 모든 사람을 다 육성시키느냐. 여기에서 500명 중에 300명으로 승진이 가능한 사람만 1차적으로 교육훈련을 시킵니다. 물론 교육훈련, 기본 교육훈련은 다, 전 직원은 다 대상으로 시행하겠죠. 그러나, 우수인재상이라는 형태는, 우수인재상이라는 어떤 형태는 여기서 탈락한 사람, 승진하지 못하고 탈락하는 200명에까지도 투자해봤던 것들, 그런 비용 낭비다 이거죠. 그래서, 이 단계로 승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사람 중심으로 육성한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우수인재는 업무, 효율성적인 어떤 운영과 높은 성과를 산출할 수 있는 주로 요 계층하고 요 계층에 이제 중간 계층, 뭐 신입사원은 아니고 여기서 대리 직급에서 뭐 차장 직급까지 요 어떤 계층에 요래 되겠죠. 이건 이제 우수인재. 뭐 요소 전환되고 정말 잠재적으로 계속 육성시킬 인재는 핵심 인재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뭐 기업에서 요구하는 어떤 성과를 높게 실현해주고 리더십이 뛰어나고 새로운 어떤 환경이 잘 적응해가는 어떤 이런 또 유형의 인재는 우수인재다. 그래서 업무의 어떤 효율적 운영과 높은 성과를 산출하는 인력, 그다음 기초 지식과 전문화된 업무 성과 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분석 과제, 목표 및 성과 관리, 리더십 역량, 목표 추진력을 이해하고 된다. 자기 어떤 직업 분야 앞에서 말씀한 직업 분야에 준하는 요건들을 갖추게 된다. 그다음에 이제 운영 인력, 뭐 포준 직무를 이해하고 실행하는 수준에 뭐 기본적으로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형태, 뭐 그거는 각각의 포지션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 기업에서는 핵심 인력을 한 16%에서 23% 정도를 잡습니다. 이거는 핵심 인력. 핵심 인력. 뭐 전략적인 포인트는 이거 다 줍니다. 육성이든 성장이든 보상이든 뭐 이 어떤 인력들이 뭐 이 인력들은 한 사람이 4사람 5사람 역할을 해주는 인력입니다. 뭐 이런 유형의 핵심 인력들이 전체 어떤 조직의 성장 발전을 다 진행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우수 인력 보통 한 38%에서 한 42% 이래 잡습니다. 막 그나마 쓸만한 인력이다. 그래서 뭐 기본 어떤 교육 훈련도 시키고 어떤 뭐 책임감 있는 역할도 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나머지 좀 처져 있는 인력, 뭐 운영 인력으로 분류하는 거, 뭐 정말 탈락 대상 인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못하지만서도 기본 어떤 형태는 나머지 어떤 비율 뭐 보통 얼마 됩니까? 한 2%에서 한 7, 8%에서 27, 8%에서 한 30, 뭐 3, 4%, 뭐 2, 3% 이래 되겠죠. 뭐 정확한 비율은 아니더라도 서로 이제 어떤 범위가 있으니까 이 정도는 결국 기업에서 별 의미 없는 쓸모없는 그런 유형의 인력이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적어도 우수 인력에서 핵심 인력이 되는 이런 어떤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업에는 이런 3가지 어떤 틀을 인재상을 가지고 관리하게 된다. 그런데 신입사원에 뭐 핵심 인재가 된다, 우수 인재가 된다. 뭐 이거는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수 인재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소질, 소양을 갖췄다, 능력을 갖췄다. 그러면 입사한 직후부터 바로 그런 어떤 유형으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게 된다. 능력을 활용해서 성과를 나타내야 된다. 왜 성과를 나타내야 되느냐? 보시는 바대로 평가를 한다. 평가. 뭐 신입사원부터 다 평가합니다. 왜? 평가는 조직 측면에서 평가. 조직 측면에서 팀입니다. 팀 평가.
팀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개인 평가도 합니다. 개인 평가. 뭐 개인 평가는 뭐 자기가 성과가 떨어진다,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혼자서 평가를 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팀 평가입니다. 팀 평가. 어떤 구성원의 역할 구성원 중에서 어떤 개인 평가 점수가 뚝 떨어져 가지고 팀 평가에 마이너스 요인을 미친다. 그러면 팀원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저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팀 평가가 낮아졌다 이거죠. 팀 평가가 낮아진 결과에 따라서 뭐 어떤 팀장이나 선임자들에 대한 승진승급 판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보상에 대한, 연봉에 대한 수준이 결정되는 겁니다. 아,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가 성과가 높게 나타날 수 있는데 저 사람으로 인해서 성과가 낮아졌다. 그럼 저 사람이 없는 게 낫죠. 그럼 이 사람이 없으면 나머지는 그러면 성과가 예를 들어서 95점에서 뭐 그 95점을 받을 수 있다. 이 사람이 있다 보니까 95점에서 한 10점 떨어져가지고 85점밖에 못 받는다. 그러면 이 사람 개인 성과가 낮은 사람을 조직원들이 나도 꼴이 주겠느냐? 아무리 신입사원이라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배타시킨다는 겁니다. 왜? 내가 피해를 보는데 팀 평가를 안 하고 개인 평가만 해서 아, 저 사람 못하니까 너는 뭐 연봉 예를 들어서 뭐 3천 천만 원 준다. 성과 높은 사람은 뭐 4천만 원 준다. 그러면 이 사람이 성과가 나서 자기 혼자만 피해만 보기 때문에 관계없는 겁니다. 뭐 같은 구성원으로서 없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있으니까 더 있는 게 좋으니까 같이 동질감을 가지고 어떤 협업적인 어떤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는데, 이 평가는 이 평가고 이 평가 결과가 다시 팀 평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어떤 팀의 전체적인 수준에 미달되는 사람은 다른 어떤 팀원들이 기피를 하게 된다. 그래서 갈등을 느끼고 뭐 이직 동기를 유발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은 업무 성과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러면 뭐 입사한 이후에 필요로 한 역량을 관리하면 되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겁니다. 바로 뭐 한 3, 4개월 후에 어떤 할당을 하게 되고 팀의 목표가 주어지고 또 개인별 목표가 주어집니다. 만일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개인별 목표는 할당이 되지 않더라도 결국 팀 목표에서 일정 부분을 A라는 사람 지원해줘야 되고 B라는 사람 지원해줘야 되고 뭐 C라는 사람 지원해주게 됩니다. 만일 개인의 어떤 거 할당이 되지 않을 때,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할당이 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A라는 사람의 지원을 잘할 때는 이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물론 그다음에 이제 업무 목표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더라도 태도나 능력이나 지식이나 이런 평가를 하죠. 팀장이 평가하고 다른 팀에서 그 직원을 또 평가하게 되고 동료들도 평가하고, 뭐 평가의 방법에 따라 여러 어떤 평가 어떤 시스템적인 틀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신입사원도 여기에서 입사가 하면 적어도 한 1개월, 뭐 길어도 3개월, 그 이후부터는 성과를 실현해 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 그런데 그동안 관련됐던 역량도 준비 안 했던 사람이 3개월 만에 역량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업무 이해하는데도 보통 5개월, 6개월 걸리는데, 그러면 뭐 한 1년 정도 되고 겨우 업무를 알듯 말듯 한다. 그럼 그 동안에는 다른 어떤 팀원들한테 그만한 피해를 주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자기의 어떤 역할이 팀 전체의 어떤 성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충분한 직무의 어떤 영향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업무 성과에 대한 보상관리와 이직자원관리, 조직 어떤 성과, 개인 어떤 성과 평가, 역할과 성과 어떤 수준의 어떤 평가, 그다음에 우수 인재와 교육훈련 뭐 관련됐던 경력 관리를 실현해 가기 때문에 역량의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된다. 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평가 어떤 시스템. 조직 측면에 조직의 어떤 목표 관리를 하는 KPI라는 어떤 평가 하나의 또 운영 어떤 시스템 틀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팀별로 어떤 내용을 목표로 잡고 이 목표에 대해서 실현 정도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또 이 평가된 어떤 형태의 어떤 그 항목의 어떤 가중치는 어떠하고, 이래서 총 팀의 어떤 평점은 100점 만점에 뭐 80점이다 또는 뭐 90점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형태가 이제 하나의 팀의 어떤 KPI고, 그다음에 개인의 어떤 평가는 개인의 업적, 어느 업적,
팀에 기여해주는 업적입니다. 팀으로부터 자기가 할당받은 개인별로 A, 또 B, C 이렇게 할당받은 어떤 업적을 평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역량평가, 업무 능력, 이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 그 다음에 다른 업무 시스템상에 내 업무뿐만 아니라 앞에서 이쪽에 어떤 지원 업무를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어떤 능력, 내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 담당했던 능력, 그 다음에 업무 역할, 자세, 태도, 어떤 적극성, 어떤 몰입도, 뭐 이런 어떤 형태도 평가하게 된다. 그래서 평가됐던 결과는 보상 관리에서 연봉과 성과 인센티브, 뭐 승진에 대한 신입사원은 아니더라도 왜 이 결과가 이 평가 결과가 이쪽에 미치기 때문에 이 결과가 이쪽에 기존 조직원들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 역할이 이 역할을 높이고 다른 어떤 조직원들한테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뭐 성과 연봉이나 인센티브도 떨어질 뿐더러 다른 조직원들, 승진 대상자들의 승진을 나로 인해서 탈락을 시키는, 대기를 시키는 이런 현상이 유발될 수 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과정에서는 그러면 뭐 어떤 상대적으로 성과 수준이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했냐? 이제 직무 순환을 시키고 경력 개발을 하고 교육 훈련을 시키는 거죠. 뭐 여기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다른 데로 뭐 전보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축구 선수인데 뭐 어떻게 팀을 잘 못 맡아서 배구 선수로 갔다 이거죠. 분류가 잘못돼서 배구 선수를 하더만 잘못됐다. 그래서 축구 선수로 다시 내가 잘하는 축구 선수로 다른 팀으로 뭐 전보가 됐다. 직무 순환이 됐다.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한다. 뭐 이런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 그거는 뭐 7% 이내입니다. 7%인데 여기서 못하면 왜? 내가 배구팀에서도 준비가 안 됐고 축구도 준비를 못했다 이거죠. 축구팀에 대해서도 전혀 어떤 축구 게임 룰도 모른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못했는데 이쪽에 간다고 잘할 수 있습니까? 그렇진 않다 이거죠. 그래서 한 7% 정도는 직무 순환 과정에서 정말 능력을 새롭게 이제 포지션을 자기 어떤 적성과 인성과 어떤 그 역할에 선행 지식이 맞는 어떤 분야를 전담해가지고 높은 성과를 실현해주는 경우도 있더라도 그건 한 7% 내외더라. 저희들이 연구해 보니까. 근데 나머지는 93%는 여기서 못하면 다른 데도 못하더라 이거죠. 여기서 잘하는 사람은 다른 어느 곳을 가더라도 잘하더라 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어떤 제도를 운영하더라도 어떤 기본적으로 어떤 역량을 갖추어야 기본적인 역할을 이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업 분야별로 이제 능력은 관리된다. 직업 분야별로 직무 내용과 방법이 각각 다르다. 앞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죠. 동일한 어떤 업무 분야가 다르더라도 기본 어떤 역할들이 다르게 된다. 그래서 각각 자기 어떤 포지션에 맞는 자기가 지향하는 자기 또 어떤 선행 경험 또는 선행 어떤 전공 분야와 맞는 그런 어떤 직업 분야를 선택해서 진출하는 훨씬 타당하다. 혹시 자기 어떤 전공하고 자기가 희망하는 분야하고 일치가 되지 않을 때는 희망하는 분야에 대한 능력을 사전에 학습을 해야 된다. 거기서 요구하는 어떤 요구도를 이해하고 그 수준에 맞는 학습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방법과 요구 능력, 직업 분야별로 이런 차이가 나타난다. 그래서 선택해서 그 분야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직업 분야별로 공통 실무 역량이 있다. 공통 역량 어떤 실무. 이거는 전 분야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본 어떤 소위 말해서 기본적인 스펙이다. 이 근래 스펙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스펙은 기본 요건이다. 기본 요건. 옛날에는 스펙이 경쟁 요건입니다. 경쟁 요건. 다른 사람이 갖추지 못하고 나만 갖췄다. 그러면 경쟁 요건이 되는데 지금은 스펙은 기본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내용은 기본 요건이다. 이거죠. 기본 요건이다. 기본 요건. 어느 기획적인 역량. 보통 기업에서 한 23% 정도의 기획 어떤 업무 어떤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원들 중에서 기획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형태는 기업마다 다소 차이는 있더라도 한 13%, 많으면 16% 정도. 그러면 23% 정도. 어떤 기업은 어떤 또 분야는 연구다, 개발이다, 디자인이다 이런 부분은 기획의 어떤 업무 포지션에 한 40%, 38% 이렇게 비중이 높게 주어집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한 23% 정도 요구가 되는데 어떤 지금 충족되어 있는 수준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한 10% 정도가 마이너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 능력이 뛰어난다 그러면 취업에 아주 유리한, 또는 조직 내에서 기획 능력이 뛰어난다, 계획 능력이 뛰어난다. 뭐 기획을 수립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보에 대한 탐색, 유추, 분석 평가, 또는 이제 창의력도 실현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래야만 좋은 어떤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어떤 능력들을 갖춘다 그러면 뭐 요 분야에 대한 한 10% 정도 부족하다 이거죠.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어떤 경쟁력 있는 능력이 된다. 그 다음에 창의적, 혁신적, 경영 목표 관리, 그 다음에 업무 성과 관리, 조직 운영, 리더십. 이것도 각 어떤 경영 어떤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목표와 성과 관리, 어떤 조직 운영, 리더십에 대한 어떤 부분.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제가 다른 강좌에서 내적 동기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주었던 포인트는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다. 개인차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네모, 어떤 사람은 세모, 어떤 사람은 영포, 어떤 사람은 마름모꼴, 어떤 사람은 역삼각형, 이런 또 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항이, 자극이 주어질 때 지각하는 형태가, 이 형태는 영포가 되더라도, 네모라는 사람은 네모라는 관점으로 이 영포를 먼저 인식을 하면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부유를 한다는 겁니다. 또 세모라는 사람은 세모라는 색안경을 끼고 그 영포라는 형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기 세모가 되면 안 될까? 그러니까 영포를 세모로 본다는 건 아닙니다. 세모라는 안경을 가지고 그 형태를 먼저 받아들이면서 이해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세모라는 관점으로 영포를 본다는 겁니다. 영포적인 관점은 영포라는 관점으로 그대로 보겠죠. 그러면 실체적인 현상을 보게 되고, 여기는 이질적인 현상을 보면서 추론해 간다는 겁니다. 가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영포다 이렇게 전달했다. 이 사람은 네모라는 어떤 시각적인, 감각적인, 어떤 본성적인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전달받아서 전달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영포라고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영포를 네모적인 관점으로 설명을 하고 전달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형태를 영포로 받아들이든지, 정사각형이, 뭔가 어떻든 이질한, 완전 완수형인데, 완전 둥근 형태, 이렇게 조금, 풍선에 바람이 좀 빠지는 어떤 이런 형태로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본질과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때도 본질과 다르게 전달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이 자꾸 왜곡화되는 현상들이 있다. 왜곡화되는 현상들이 다소 나타난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참 어렵다. 있는 본질성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가 각각의 다른 안경을 끼고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가 바라봤던 대로, 실체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바라봤던 대로 다시 다른 사람한테 이해를 하고, 자기는 이해를 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어떤 부분이 있어요. 커뮤니케이션은 쉬우면서도 참 어렵다. 그래서 일부 이제 중요한 어떤 부분들은 항공사들도 마찬가지고 없고, 선박 항해사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복명제도, 어떤 고도 얼마다 3,000이다. 그럼 옆에 운행하는 사람은 고도 3,000이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도 고도 3,000이다. 복명을 그럼 3,000이 되면 안 되는데 4,000이다. 그럼 그 복명을 듣고 다시 컨트롤 해주는 겁니다. 3,000이 정상 같으면 정상으로 그대로 두고, 다시 조정해줘야 될 것 같으면 다시 조정해준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시장 관리 업무 프로세스, 사업 운영 형태, 이런 부분이 공통적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직업 분야별 공통 적응 행동. 이런 부분은 공통적으로 갖춰야 된다. 이는 어떤 조직원으로서, 그래서 목표, 관리, 의지. 하나의 어떤 태도와 행동의 태도, 가치관에 준하는 어떤 내용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업무 프로세스, 기초 능력이라 그럴까? 기초 능력. 이제 프로세서를 운영할 수 있는, 프로세서를 운영하는 어떤 능력이고, 요거는 어떤 태도와 가치관은 뭡니까? 업무 역할을, 행동을 잘할 거냐 말 거냐, 내가 진지한 자세로 업무를 임할 거냐, 그렇지 않고 건성건성 역할을 할 거냐, 이런 유형에 준하는 어떤 내용이다. 그래서 목표 관리 의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 변화의 추진력, 변화에 두려워하고 긴장하고 거부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내용. 또 새로운 것을 항상 표면적으로가 아니라 단순하게 정말 다각적으로
다각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자 하는 이런 형태, 성과 관리의 자율성, 그 다음에 내가 또 통제받고 지시받아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부족한 능력도 향상시키고 새로운 방법도 찾아내고 뭔가 좀 잘못됐던 부분은 뭐 개선해가면서 하는 어떤 형태, 이게 이제 업무의 어떤 그 자율성, 그 다음에 협동성, 뭐 자율성이 그냥 뭐 방임, 뭐 네 맘대로 해라 이런 형태가 자율성이 아닙니다. 어떤 틀 속에서 새로운 것을 또 효율화시키고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이런 게 이제 자율성이다. 그 다음에 조직 협동성, 문제 해결, 뭐 국어 사전적으로는 자율성은 조금 방임적인 어떤 그런 형태가 자율성이죠. 그러나 조직 행동적인 어떤 측면에서는 자율성은 어떤 표준적인 어떤 룰 속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이런 하나의 어떤 마인드, 자세, 뭐 추진력 이런 부분이 그 조직에서의 어떤 자율성이다. 그다음에 문제 해결과 역할과 자세, 뭐 이런 부분이 공통적으로 갖춰야 될 일.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고, 요거는 요 분야는 직무, 자기의 직업 분야를 선택해가지고 그 부분에 맞는 분야별로 선택해서 선택 후 분야별 능력 보유, 능력을 관리해야 된다. 요거는 뭐 공통적으로, 물론 요 내용도 이렇게 관리하면 더 좋죠. 더 좋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분야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리더십은 예를 들어서 뭐 생산 관리다, 뭐 이럴 때 리더십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공무 관리다, 뭐 이거는 리더십이 생산 관리만큼은 상대적으로 직원 비율로 포함된다. 그 다음에 뭐 시장 개발이다. 뭐 이거는 어떤 그 리더십 어떤 역할보다도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나 기획 역량, 뭐 이 부분이 시장 개발이다. 이거는 기획 역량이 더 많이 필요할 거다. 그 다음에 뭐 대리점 관리다. 이거는 기획 역량보다도 리더십이 더 필요할 거다. 그래서 이런 공통 분모이면서도 각각 직업 분야에 따라서 더 요구되고 좀 적게 요구되고 이런 어떤 하나의 또 특성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업 분야별로 필히 갖춰야 될 어떤 요건이다. 예, 오늘은 뭐 여기까지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